네, 이제 시작해볼까요, 봉쌤? 할까요? 네, 좋지. 네, 네, 이거는 좀 선곡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엉덩이를. 그냥 오늘따라 막 주름도 많아 보이는 것 같고. 네, 얼굴은 그냥 팽팽하신데, 아닌데. 자, 감사해요. 네, 벌써 네. 65일. 막 이렇게 바로 영어를 읽을 힘이 없어서 제가 봉쌤에게 음악을 좀 부탁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65일 차네요. 데이 65.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Be friends with unpopular feeling. Be friends with unpopular feeling. They will give you the most precious gift. Most abandon their negative feelings. They hide them, pretend they are not there, or cover it with food or games. They want nothing to do with them. If you choose not run away from feeling like shame, guilt, regret, sadness, anger, but instead of the be present with them, even listen and talk to them like friends do. You will receive the wonderful gift that they offer. You will receive non-judgmental heart, never-ending tenacity, and the ability to handle any kinds of emotion. You will receive the gift or healing, not only for yourself, but only for those you love. Remember this the next time you experience negative feeling. 네, 오늘은 인기 없는 감정들하고 친구가 되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줄씩 읽고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be 뭐뭐가 되라라는 뜻이거든요. 뭐가 되래요? friends, 친구가 되세요. 뭐 어떤 친구? unpopular. popular는 인기 있다는데 여기 앞에다 un 붙여서 unpopular feeling. 네, 인기 없는 감정들하고 친구가 되라. 다시 한번 또 얘기하네요. Be friends with a popular feeling. 네, 인기 없는 감정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여러분의 마음에 삼고 사나요? 네, 행복하면 좋겠죠. 근데 하루를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들은 they will give you 줄 거래요. 당신에게 줄 겁니다. 어떤 걸 줄까요? the most 네, 가장 precious gift. 우리 제일 처음에 많이 배웠잖아요. You are precious man. 그죠? 음, precious gift. 네, 소중한 선물을 줄 겁니다. 인기 없는 감정들이 소중한 선물을 준대요. 네, most abundant. 이거는 옛날에 제 책에서 영어 에세이 봤을 때 이게 시골 사람이나 뭐 이런 뭐 이렇게 할 때 abundant 이렇게 하나의 무리를 할 때 이렇게 그런 말 쓰더라고요. most abundant. 어,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일컬을 때 abundant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 negative feeling, 네, 네가티브가 그런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들을 버립니다. They hide them. 그들은 hide가 어,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애기들 뭐 이렇게 달라고 하면 뒤로 이렇게 숨기잖아요. hide. 그리고 애기들이 엄마 치마폭에 올 때 hide. they hide them. pretend.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한 척하다. 뭐뭐한 척한대요. they are not there. 거기 없는 것 같은. 네, or 또는 cover. 덮다. 뭘 덮어요? with the food. 음식과 게임으로 덮습니다. 잠깐만 이게 어반던이 그 뜻이 아닌가? 잠깐만요. 제가 그때 책에서 봤을 때 그 뜻이 아닌가 봐요. 버리다. 버리다. 음, 음, 단념하다. 포기하다.
그 마을을 일컫는 건 다른 뜻인가 봐요. 스펠링이. abandon은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저도 모든 단어를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라서 abandon은 버리다, 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은 나쁜 감정들을 버린대요. 여러분들 나쁜 감정들을 버리세요? 그죠? 스위치 오프하려고 노력 많이 하죠. They want nothing to do with them. 그들은 없습니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to do 그것들을 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서야 제가 이 뜻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거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숨기고 그리고 거기 없는 척하고 they are not there 거기 없다. 그리고 cover it with food or game. 네, 게임이나 음식을 통해서 덮대요. 그래서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많이 먹고 막 놀죠, 그죠? They want to nothing to do them. 그런 나쁜 감정들하고 같이 있길 원치 않아요. If you choose, 만약 당신이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해요? Not to run away. 그 run away가 뛰다, 도망치다 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거로부터? shame, 부끄러워하다. guilty는 죄책감, regret, 후회하다. sadness는 뭐죠? 슬픔, anger, 화나는 거. 이런 것부터 run away, 도망치는 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instead, 뭐뭐하는 대신에 present가 현재를 살다, present with them. 선물 같은 건데 여기서는 여기 선물이라고 해석을 했네요. 그들과 제 그런 멋진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even listen, 듣고 말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friends do, 그들의 감정하고 친구가 되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너는 receive, 받게 될 겁니다. wonderful gift, 훌륭한 선물을 그들이 제공하는. 네. 다시 한번 이거 긴 문장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했네요. 부끄러움, 죄책감, 후회,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에서 도망치지 않고 곁에 있어주고 싶어하는 곁에 있고 심지어 친구처럼 경청하고 대화한다면 여러분은 그 감정들이 제공하는 멋진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앞에서는 그런 감정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게임이나 뭐 음식을 먹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친구처럼 listen 그리고 말하고 친구가 친구처럼 like friends to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friends to 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 여러분은 you will receive wonderful gift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They offer 그들이 제공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두려움아 같이 가자 그죠? 이런 말을 하려고 네, 그러한 부끄러움과 죄책감, 후회, 슬픔은 그런 훌륭한 선물을 준대요. You will receive, 여러분은 또 받게 될 겁니다. 넌 뭐뭐가 아닌, judgmental은 판단, 이란 뜻이거든요. 판단하지 않은 마음, non-judgmental heart, 판단하지 않은 넓은 마음을 받게 될 거고, never ending 터넌 시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임대할 때 하는 뜻인데 이게 어떤 뜻인지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never end 끝나지 않는 끈기, 집념을 얘기할 때 터넌시라고 한대요. 네. 나는 결코 끝나지 않는 터넌시. 우리 동쌤이 지금 강인한 집념을 갖고 있죠. 영어를 잘하고 싶은, 그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또 매일 끊이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able to handle, ability가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능력? handle, 어떤 거를 잘 핸들할 수 있는, 매니지할 수 있는, 어떠한
any kinds of emotion. 어떠한 감정도. 네. 판단하지 않은 넓은 마음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끈기, 어떠한 감정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네. 우리가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그때 뭐죠? 그 우영우, 변호사 할 때 이렇게 판에 그런 이모션 판을 놓고 감정을 공부하셨잖아요. 하루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나쁜 감정이 나한테 오지 않는 걸 한다고 맨날 기쁜 것만 연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나한테 좋은 선물이 온대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You will receive, 여러분들은 또 선물을 받게 될 거래요.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healing. 여러분은 감정의 힐링을 할 수 있는 선물 받게 되는 거래요. 우리 이거 왜 중학교 때 맨날 배웠잖아요. Not only, 어, 없어. but also.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당신뿐만 아니라, those you love.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것까지도 힐링하는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네.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선물을 얻게 될 거래요.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봉쌤한테 제가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네, 우리 말들을 다 듣고 있는 것 같아, 이 책이. 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왜 ESG에서 S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여해야 되고, 기업도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기부해야 되고, 봉사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능력을 준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네. Remember, 기억하세요. 무엇을? This, 이거를. Next time, 다음에 you experience,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대요. experience, negative feeling. 여러분들이 나쁜 감정을 경험하게 될 날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기억하래요. 나쁜 감정이 온다고 나쁜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많이 배울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나쁜 감정이 올 수 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남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올 거야. 라고 믿어보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65일차는 인기 없는 감정들하고 친구가 되어보세요. 라는 뜻이고 오늘 저도 낯선 언어들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네요. 어번던, 네. 어번던은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테너시티는 어떤 끈기, 끈기.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를 쓰는 거는 아마 좀 여러 가지 사용해서 에어브란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테너시티. 이게 저는 감정이 되게 어렵대요. 그 코치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래서 감정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막 그 감정에 대해서 저도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 회사란다. 집 이사할 때 이거를 우리 애기 그 방에서 발견했어요. 이런 카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부정적인 감정과 인기 없는 감정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영어 좀 도움되려고 한번 좀 찾아봤더니 이런 카드들이 있더라고요. 음, angry, 음, accomplished는 성취하다, appreciate 감사하다, bold 지루하다, calm 고요하고 얌전하다라는 뜻 갖고 있고, 에너지하다, exciting 흥분되다, frustrated 좌절되다, happy 우리 봉 선생님이 맨날 I'm happy 말했죠. hungry 배고파, hurt 내가 상처받았어. intelligent 어제 intellectual 우리 배웠잖아요. intel이 이런 지적인 거를 그런 걸 갖고 있거든요. intelligence 저는 좀 intelligent 해보고 싶어요. jealous 질투하다라는 뜻 갖고 있고요. lazy 제가 우리 남편한테 맨날 하는 거 아유 저 게으른 사람 lazy 네, lonely 외로워 너무 외로워 loving 사랑하다 sad 슬퍼 safe
sleepy, 졸려, thankful, 감사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외워두면 좋겠죠. 우리 같이 영어 공부하니까. 제가 아까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행복한 감정에도 여러한 감정들이 있어요. fear에도 이런 감정이 있고, shy, 아까 여기는 shame이라고 했는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shy, surprise, bored, anger. 되게 많죠. 감정들이. 그죠? 제가 이거 이따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이 금요일 같이 안 느껴지네요. 이상해요. 내일 토요일이네요. 네. 벌써 토요일이에요. 그죠? 음. 여러분은 어떤 감정들이 있나요? 지금. 이런 감정들을 이제는 영어로 표현할 수 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무궁화 대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보여드렸던 영어 중에서 하나 어, 말해보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요?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요? 네, 아, 좀 업해봐요. 금요일 기분이 안 나요. 그러게요. 오늘 그죠? 이상하죠? 목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 시간이 너무 응원을 기분 업을 들었는데도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 You're 우리 happy? 기분이 어떠세요? 자꾸 좋은 것만 볼까 봐요. 여기 우리 세이버사님 해피 기분이 어떠세요? 뭐라고 하죠? 영어로? how about feeling? How about feeling? What How about about feeling? feeling? 우리 여기 About feeling feeling? 여기 나오네. How How are you you, feeling? how are you feeling? 다양한 방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How about, what about? 너의 감정은 뭐야? 어때? How about, what about? 네, how how about are you feeling? feeling? 근데 how are you feeling은 how are you하고도 비슷한 게 있으니까 how are how you are you feeling? feeling하고 하는 것보다 뭐 어떨 땐 진짜 네 마음이 뭔데? what about your feeling? 네 감정이 what about your 뭔데? feeling? 이거 막 근데 이럴 때는 보통 이제 what about feeling 그러면은 이제 막 싸우자는 거죠. 도대체 어떤 건데 화났어. I'm angry 막 이러면서 how are you feeling?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은 어때? 그 미국에서 그 선생님들이 그 하와이보다도 왜 이렇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할 때 이런 걸로 하는 선생님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 만날 때 이렇게 춤추면서 인사할 때 What is your dance? How are you feeling?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단어를 많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우리 무궁화 대장님 오늘은 행복한 peaceful happy. 네 금요일입니다. 네. 붐붐붐 음악을 들었는데도 기분이 안 업이 되는 거. 왜일까요? 엉덩이 춤을 안 이러한 춰서 그래. 감정까지도 같이 음, 가져가야지 우리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선물을 얻게 된대요. 그죠? 네.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자, 우리 팝. 봉 선생님. 행복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happy. 따라 읽어주세요. 네, happy. listen and repeat.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줄씩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음소거 할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하셔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be yes. friends with unpopular feeling. Be Be friends friends with the with unpopular feeling. unpopular feeling. feeling. Be friends with unpopular feelings. Be Be friends friends with with unpopular unpopular feeling. feelings. They will give you the most precious gift. They will They give will you the give most you the most precious gift. 네, most abundant their negative feelings. Most Most abundant abundant their negative negative feelings. 그때 이게 제가 외웠던 것 중에 어떤 abundant. 시골 마을 할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찾아봐야겠어요. 네, they hide them, They They hide hide them. them, 네, pretend they are not there, pretend they They are are not not there, there. or cover it with food or games.
While or covering covered with with food with or food or game. game. They want to nothing to do with them. They They want want nothing to do with with them. them. 네. If you choose not to run away, If if you you choose choose not to not run away, run away. 네. to from feelings like shame, from feelings feelings like shame, shame, guilt, regret, sadness, or anger. Guilt, regret, regret, sadness, or anger. or but instead anger. be present with them. But instead instead be present with them. with them. with them. 네. And even listen. And And even even listen. listen 네. And talk to them like friends do. and talk to them like friends do. 네. You will receive the wonderful gift they offer. You will receive the wonderful gift that they offer. 네, you will receive a non-judgmental heart. You You will will receive receive the non-judgmental heart. heart. 네, 이 단어 조금 어렵죠? non-judgmental. non-judgmental,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non-judgmental, 네, never ending tenacity. never-ending honesty. 네, 이게 인내란 뜻 갖고 있대요. tenacity. 네, 우리는 어떤 도시에 가야 될까요? 인내의 도시. tenacity 이렇게 외우겠네요. 이제 저도 하나 얻었네요. tenacity. tenacity. 네, the ability to handle. The And the ability ability to to handle handle any kind of emotion. Any kind any of kind of emotion. emotion. 네,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healing.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healing, healing. Not only for yourself, but for those you love. not Not only only for yourself, but for those you love. 네, remember this next time. Remember Remember next this the time. next time next time. 네, you experience negative feeling. you experience negative feeling.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려운 감정들이 올 때가 있죠. 그죠?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네, 제가 이거를 우리 무궁화 대장님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놓지 못했는데 제가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이게 회사 컴퓨터여서 그 카톡이 안 깔려가지고 이전 거는 카톡에서 바로바로 해서 펴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 사이에 11분이 되셨어요. 우리 무궁화 대장님 네, 힘내시라고 본인이 큰 소리로 여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만 네. 읽고 우리 같이 책 같이 볼까요? 네. 네, 감사해요, 대장님. You will receive a non-judgmental heart, 네. never-ending tenacity, and the ability to handle any kinds of emotions. Will receive the gift of healing, not only for yourself, but for those you love. Remember this the next time you experience negative feelings.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요거 ability라고 하거든요. ability. 네. 제가 무궁화 대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영어 잘하시는 거 보니까 힘이 나네요. 네, 저의 힘은 이런 거였네요. 네, 우리 대장님들이 잘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 네, 우리 무궁화 대장님이 하루하루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네, 그러면 우리 필사팀 사진 찍고 책 우리 마지막 3장 읽어볼까요? 네. 3장 읽기 전에 네, 네, Difference of unpopular feelings. 인기 없는 감정들을 네, 친구 전 책이 되세요. 없으니까 네. 이렇게 뭐라도 들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이 책이 비싼 것 같아. 이 책이 성경 이야기인데 그래요. 애들한테 하나씩 매일 들려주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찍을게요. 아닌 것 비슷하다. 같아. 진짜 비슷하죠. 비슷해. 하나, 둘, 셋. 성경 필사. 너무 좋습니다. 성경 필사해야죠. 응, 좋습니다. 다들 잘 찍혔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신무계 범죄. 네, 어우, 들을 때마다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신문의 범죄래. 그러네, 진짜. 우리 애기들이 요즘에 그 뮤지컬을 학교에서 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안중근 그걸 맡았대, 우리 딸내미가. 그러면서 거기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아침에는 신문의 범죄 이렇게 있고, 막 집에 오면 누가 죄인인가? 뭔가 큰 죄를 범죄죠. 지은 것 같아. 네, 아무튼 우리 음, 계속 뿜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 오늘 7월 195페이지입니다. 네네. 21일이래요. 세상에. 우리 벌써 막 상반기 막 다 지났다고 했는데 벌써 7월도 다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2023년이 너무 좋은 해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루하루 가는 게 또 좋지만 하루하루 가는 것도 좀 아깝기도 하네요. 2023년에 더 있고 싶나 봐요. 네. 어제 저희가 195페이지 중간에 재판에서 인정하고 있다까지 읽었어요. 네, 저희 자연의 권리, 생태계, 생물 다양성 했고 제가 저도 에너지 좀 얻기 위해서 제가 오늘 조금 읽어보고 좋습니다. 시작을 좀 해볼게요. 네네. 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연의 권리, 생태계, 생물 다양성. 2021년 경기도 파주 근처에 임진 강변을 따라 수백 미터 하천 부지에 붉은 흑산성이 쌓였다. 어떤 주민이 장비업자와 짜고 덤프트럭과 굴착기 수십 대를 동원하여 불법으로 흙을 대규모로 매립한 것이다. 강변 습지를 흙으로 덮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임진강 비무장지대에 생태 보존을 하는 한 운동가는 이렇게 설명한다. 하천 부지는 홍수 예방토 구실을 하는 범람원이어서 메우거나 지대를 높이면 문산의 주변 마을들이 홍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임진강 하천 부지는 주변 농립지와 함께 멸종위기의 서식지로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어 매립하면 재두루미, 수청개구리, 뜸부기, 저새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네, 이런 일이 있군요. 2022년 보도에 따르면 이곳을 수년째 찾던 재두루미 가족들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폐 건설 자재도 매립되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었다. 산성을 쌓아놓은 땅에서 나오는 흙탕물에서 이리 강 하류까지 내려가 어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어망이 흐트에 묻히고 어획량이 줄었다. 어민들은 항복, 숭어, 실뱅장어를 잡을 시기에 시뻘건 토사와 오염물질을 흘러내린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수도권 개발 지역의 공사장에서 나온 흙과 폐기물을 값싸게 처리하려는 업자의 이해와 땅값을 노리려는 외지 소유자의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네. 이와 비슷한 사건이 2010년 에콰도르의 바강에서 일어났다. 주 정부가 도로 건설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강에다 버렸다. 이 땅의 유량이 늘고 강물 흐름이 바뀌면서 장마 때 홍수가 발생했다. 주민이 강가 인근의 생태계 회복을 요구하면서 강의 보호를 위한 청구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가 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헌법에서 나온 자연의 권리 조항에 근거해서 원고가 이겼다. 법원은 자연의 기본적 핵심적 주요성을 인정하고 환경 피해를 즉시 구제하기 위해 헌법상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지방정부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려고 명령했다. 항소심은 또한 개발 사업이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사전의 오염 예방 조치를 통해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판사의 책임이라는 점도 밝혔다. 더 나아가 자연의 피해는 세대 간 피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해 입증을 할 필요가 없고 도로공사를 시행한 지방정부가 환경 피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 책임 전환을 원칙을 밝혔다. 법원은 지방정부의 30일 이내에 강 주변의 정화, 복원계획, 주민에게 끼친 피해 회복 계획, 환경당국의 권리 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명령을 내렸다. 네, 이거 되게 대단한 판결인 것 같네요. 이처럼 자연의 권리가 보장되면 자연 생태가 인간의 개발과 파괴에 앞서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은 않게 됩니다. 법적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적어도 그런 문제가 재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어진다. 도룡뇽과 강물이 인간의 법정에서 인간을 상대로 물론 인간의 대리인을 통해야 하지만 법리 공간을 벌이는 일이 가능해진다. 어쨌든 자연이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21년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민생물적 적색 자료집의 개정판을 펴냈다. 이 땅에서 생물의 다양성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책자를 읽다 보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야기를 만난다. 바다사자는 1950년대 후반 이후 완전히 절면되었고 늑대, 대륙사슴, 스라소니, 표범, 호랑이는 지역 정멸되었다. 사양노루와 여우는 위급 상태에 있으며 무산세족제비, 물범, 반달 가슴곰, 사냥, 작은 강코박쥐는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 사양노루는 약용을 위한 무분별한 포획, 산림 개발과 도로 개설로 인한 서식지 축소 때문에 위급한 상태에 빠졌고 여우는 1970년대에 많이 살포했던 살서제 쥐약인가 봐요. 산지 개발, 불법 포획, 올무 사냥 때문에 위급한 상태에 빠졌다. 올무에 걸린 동물은 뼈가 드러날 때까지 몸부림을 치다 죽고 한다. 만일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었더라면 사양노루가 여우가 이렇게까지 비참한 지경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한 연방 생물학자는 상아부리 딱따구리의 멸종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보고서를 쓰면서 말 그대로 흐느껴 울었다고 한다. 네. 현재 지구 생태계의 주요 영역들이 거의 모두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농경지, 산림, 담스, 목초지, 감목지, 사바나, 산악지대, 해양, 연안지대, 토난지대, 도서지역 등의 생태계가 증병을 앓고 있다. 기후변화, 자원 추출, 경작 방식, 공해, 질병 때문에 6차 대멸종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발표도 나왔다. 6차 대멸종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결합된 이중 복합 위기에다 경제적 사회적 격차와 박탈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 생태 붕괴 상황에 놓여 있다. 네, 흔히 침묵의 위기라는 표현되는 생태계 붕괴가 기후위기보다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경고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래서 최근에 김희석 교수가 생명 다양성 사실 ESG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이런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1992년에 리우 회의에서도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생물 다양성 이 세 가지 쟁점을 놓고 협약을 마련할 정도로 기후와 생태 문제는 오랫동안 통합적인 관점에 다뤄졌다. 우리 봉 선생님 기후위기 말씀하실 때 생태위기도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기후위란으로 유엔은 2021년 6월부터 2030년까지를 생태회복 10년 기간으로 선포했다. 네. 2011년에서 20년의 생물다양성 보존 10년은 이후 후속 조치다. 전 세계 10억 헥타르 이상의 육지 면적이 훼손된 생태계, 그리고 해안과 연안 지역의 생태계를 복구하자는 메시지가 주요 골자다. 이미 행동을 시작한 케냐는 2021년 국민인구 총조사와 비슷한 야생동물 전수조사를 시행을 했을 정도다.
네. 유엔 한강 계획에 따르면 생물 다양성 보존, 가루바지 수분을 통한 식량 생산, 건강 유지, 신종 감염병 예방, 담수 보존, 기술 조절은 생태계 서비스의 영향을 광범위하다. 인간이 배출한 폐기물을 흡수한 가장 큰 메커니즘이 생태계이기도 하다. 인간이 섭취하는 곡류, 식물 중 75% 이상이 동물에 의한 꽃가루 바지에 의존한다. 아, 네, 벌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이제. 말벌, 개미, 파리, 나비, 나방, 딱정벌레, 박쥐, 새, 원숭이, 도마뱀과 같은 꽃가루 매개체들이 사라지면 사람이 먹는 식량 생산에 당장 위기가 올 수 있다. 네. 말벌, 개미, 파리, 파리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나요? 네. 한국에서 참치 통조림이 가장 많이 쓰이는 다랑어는 어릴 때는 동물 플랑크톤과 피낭동물을 먹고 자란다. 커서는 주로 작은 물고기, 오징어, 갑각류 등을 사냥한다. 만일 해양 오염이나 산성화, 기후위기로 다랑어의 먹잇감이 사라지면 가다랑어도 사라지고 참치통조림도 사라지고 참치통조림의 생산과 소비에 의존하는 모든 경제활동, 참치, 김밥을 포함한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는데 이 사라질 수밖에 없대요. 이처럼 생태계는 인간을 포함하여 지구상 생명의 그물망과 인간사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사활적인 역할을 한다. 네. 게다가 인간의 문화와 영성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생태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네. 자연의 권리를 가지면 이런 생명의 그물망을 지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건강한 생태계가 존재할수록 기상이변의 충격을 완화하고 완충하는 기능이 활성화된다. 훼손된 숲, 농경지와 목초지 25헥타르를 회복시키고 2억 3천만 헥타르의 산림을 다시 살리는 등의 생태계의 복구를 통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3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다. 네, 좋네요. 열심히 하면. 자연의 권리가 등장한 시점은 신자유적 지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세계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점, 그리고 인간에 의해 자연자원 추출과 착취가 급속하게 늘어난 시점과 겹친다. 네, 인류세의 등장과 또 맞물리는 시기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역사상 최초로 유엔 생물다양성 기구와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식물협약청회가 식물 다양성과 기후 변화에 관한 워크숍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보고서는 식물 다양성 상실과 기후 변화를 공통의 위기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 위기는 생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생태계가 훼손되면 탄소 흡수할 수 없게 되어 기후 위기가 악화된다. 기후위기 문제와 생물 다양성의 문제가 상호 악순환의 사이클로 맞물려 있다. 그런데도 생태계 문제는 주로 정책, 언론, 미디어, 대중 관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기후위기 해법으로 탄소 중립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파묻혀 생태위기가 망각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들 정도이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우리는 탄소 중립의 진정한 취지를 원점으로 기억해야 한다. 네, 기후변화 국제 협력 서막을 알렸던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1915년에 파리 기후협정. 네. 그렇다면 왜 전 세계의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 이제에만 집중하면서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가?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기후 문제가 워낙 다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는 탄소 배출과 기후상승 간의 인간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그 해법을 수치와 통계로 제시하기가 쉽다. 그러나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붕괴는 인과관계 설명하기가 훨씬 복잡하고 정확한 수치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난점이 있다. 현 위기를 기후위기에 국한해서 다루는 것과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확장해서 다루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네. 기후위기에만 주목하면 기후위기를 초래한 탄소를 도려내기만 하면 된다는 탄소 감축 만능론에 빠질 우려가 있다. 에너지 전환만 되면 우리가 누리는 안락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에너지
이 전환이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정치적으로도 대중을 설득하기 좋은 프레임이다. 그러나 현재 위기를 기후, 생태, 복합 위기로 간주한다면 탄소 감축은 기본이고 그것에 더하여 우리 지구, 자연에 대한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네, 공 선생님 강의할 때 넣어보세요. 지구의 지탱 역량을 훨씬 초과하여 돌아가고 있는 소비 지상주의와 무한 경제 성장의 문제점까지 직시해야 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살리면서 자연의 한계 내에서 살아가는 법을 실천해야 한다. 생태계의 자연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과제가 되었다. 공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다음에 이어서 괜찮으세요? 읽을까요? 네, 네. 자연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을 간략하게 알아보자. 법체계 내에서 자연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제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다. 좋기로는 헌법에다 자연의 권리를 못 박아두면 확실하다. 에콰도르나 볼리비아가 이런 방식을 택했다. 에콰도르는 헌법에 따르면 자연은 존재와 생명주의와 진화를 존중받을 권리, 그리고 손상되었을 때 원상 회복될 권리를 가진다. 자연의 권리가 법으로 확정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의 구도도 크게 바뀐다. 권리를 가진 권리자가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생태계 그리고 넓은 의미의 생태계 전체로 확장된다. 그러나 권리자의 범위가 늘어도 의무를 지닌 의무자의 역할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구 법학, 자연의 권리를 위한 포괄적인 법제화라 할 수 있다. 국가법, 지역법, 국제법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법이다. 지구 법학의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근대 이래의 주류 법 개념은 자본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반을 둔다. 사적자치? 네, 이건. 문제는 이런 법 개념의 인류세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구 법학에서는 새로운 생태계를 문명 거버넌스는 산업 문명 시대의 인간 중심주의자가 아니라 지구 중심주의를 기초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계란 신생대 이후 찾아온 지질학적 시기로 지구 공동체 전 구성원들이 화합하여 지구를 치유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가 지구 공동체의 한 부분이므로 인간 중심적 가치 규범에 생명 중심적 가치 규범 또는 지구 중심적 가치 규범을 전환해야 한다. 전환이 늦어질수록 파국의 가능성이 커진다. 지구 법학 따르면 인간을 포함해 지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 요소는 세 가지 기본법, 존재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권리, 지구 공동체가 계속 변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면 법학의 초점을 확장하여 인간을 보다 넓은 지구 공동체의 일부로 간주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탈인간주의 중심적 윤리관으로 보면 인간간 존재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 존중의 대상, 권리를 가진 대상이 된다. 인간이 아닌 자연물이라도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내재적 가치와 존재 이익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지구 법학은 인간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구 공동체 모든 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규율한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지구 법학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의 그 자체로서 본원적 가치를 가지므로 자연에게 권리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종교 철학가 박일준의 설명을 빌려 지구 법학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인간 중심의 중심을 넘어 뿐만 아니라 생물, 유기체 중심주의도 넘어 비유기체 존재론까지 포괄하는 법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한국 사회가 지구 법학의 정신에 따라 생태주의 헌법을 제정한다면 국민 국가의 바람직한 헌법 체계에 더하여 지구 생태주의 헌법적 이념, 원칙, 권리를 추가해야 한다. 즉, 주권 재민, 인권, 민주주의, 권력 분립, 법의 지배, 국제법 평화와 같은 인류의 소중한 원칙을 계승하되 그것에
추가하여 국가와 기업이 지구 생태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요소를 대폭 반영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이런 노력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생겼다. 2021년 헌법학자, 생물학자, 환경운동가들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기후 및 생물 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가진다.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라는 내용을 담자는 환경헌법을 제안했다. 현재 국제법 체계에서는 자연환경에 대해 근본적 차원에서의 윤리적 토대가 없다. 기후와 자연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던 충적세에 맞춰 만들어진 구태의연한 법규범으로 인류세의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장에서 보았듯이 생태 통합성을 국제법의 기본 규범으로 삼아 법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재정립하자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생태적 한계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경제, 정치, 사회,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다면 생태 통합성 원칙의 모든 법규범을 평가하는 최종 심급이 된다. 이것은 특히 경제에 있어 큰 합의를 지닌다. 그 어떤 경제활동도 생태적 한계의 레드라인을 넘지 못하며 그 어떤 수익 사업도 전체 생명 공동체에 속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행복이라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체제를 생태적 법 지배 또는 생태적 주권 또는 전지구적 환경 헌정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라고도 한다. 생태 통합성을 법의 기본 규범으로 인정하면 기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사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성을 공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2021년 기업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행 지침을 승인했다. 더 나아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관해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체결하려는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다만 법률이나 헌법의 인권을 규정하는 것만이 권리 보장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비입법적 방식의 정치, 사회적 운동에 장기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사회적 홍보와 학습, 이미 존재하는 법률에 대한 감시, 인권 침해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 대응적 등이 그것이다. 정치, 사회적 실천과 대중의 호응이 없으면 아무리 법제도가 있어도 그것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연의 권리 영역에서도 법제도와 및 정치, 사회적 운동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이 점 되게 중요하네요. 여기는 무궁화 대장님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읽어야 발표할 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근데 무궁화 대장님 일부러 안 시키고 있었거든요. 아, 시켰군요. 네. 5분 정도 네. 남았는데. 네. 이 장도 너무 좋네요. 음소거 하시고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혼자 읽으시는 거라면. 아, 예,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네. 네, 네, 멋있어요. 네. 네. 자연의 권리에 붙이는 질문들. 애당초 자연의 권리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전 지구적으로 생태 환경이 왜 이렇게 나빠졌는지를 되짚어보자. 첫째,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이라고 보는 관점, 즉 인간 중심주의적 시각의 문제의 근원이 있다. 둘째, 그것과 연관하여 인간의 소유관념을 법적으로 최대한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재산권의 문제도 있다. 셋째, 경제 규모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전제하는 경제 성장 모델의 문제도 있다. 유엔 인권 환경 특별보고관인 보이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인간 중심주의와 재산권은 현대 산업사의 토대를 이루며 법과 경제로부터 교육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떠받친다. 경제성장은 정부와 기업의 주된 목표로서 일관되게 환경에 대한 우려보다 더 우선시된다. 그러므로 자연의 권리가 끝없는 경제성장, 소비주의, 제약 없는 세계화 혹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 절에서는 인간 중심주의와 재산권의 문제를 다루고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4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인간 중심주의가 왜 문제가 되는가? 인간 중심주의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 다시 말해 세상에서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 우월한 존재라고 믿는 입장을 말한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 문화 대 자연 환경의 이분법을 강조하는 서구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므로 자연이 인간의 지배와 소유의 대상이라고 본다. 또한 인간은 자연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반면 생태 중심주의 또는 생명 중심주의에서는 자연이 스스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며 인간도 전 지구적 생태계의 일부이므로 경제 성장의 생태적 도덕성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는 인간 중심주의보다 인간 예의주의가 더 심각한 오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인간 예의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가 아니고 자연에 의존하지도 않으며 자연 파괴와 무관하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가정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비인간 자연을 더 철저하게 타자화하고 착취하기 쉽다. 인간 중심주의와 인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인권이 인간 중심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인권은 국가의 통치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정치적 반대자와 약자와 낙오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탄생했다. 인권은 원래 국가 중심주의를 배격하고 개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권은 자연과 동물을 배제하면서 인간만 보호하겠다는 이기적 사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억압 권력에 초점을 맞춘 대형 담론으로 출발했다고 보면 정확하다. 그런데 오늘의 생태적 시각으로 보면 인권이 인간 중심주의를 대변하는 사상인 것처럼 보일 여지가 커졌다. 대표적으로 재산권이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 인류세에 들어 재산권의 문제가 큰 쟁점이 되었다. 재산권이 어느 정도나 인간 존엄에 필요한가를 놓고 그전부터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 자연을 인간의 소유물로 간주하고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지배적 재산권이 특히 문제가 된다. 자연을 그런 식으로 다뤘기 때문에 오늘날 생태 위기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 육지의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나 국가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면적은 10만 412제곱킬로미터인데 그중 50.5%가 민유지, 25.3%가 국유지, 나머지는 도유지, 군유지, 법인과 비법인 소유지로 되어 있다. 주인 없는 땅은 한 평도 없다. 더 나아가 국가 영토에서 가까운 바다를 제외한 먼 바다 공해에는 모든 나라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주 공간의 노다지 세계, 비슷하게 취급된다. 이처럼 대지와 물, 야생동물, 야생동식물, 생태계 등 모든 자연환경을 인간이 지배하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우리를 철저히 사로잡고 있다. 대지, 산림, 자연공간, 지역을 개발해서 화폐로 전환 가능한 형태, 부동산, 관광, 사업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권리 또는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사회 생태계의 보존과 균형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횡단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다. 모든 수익용 개발을 불가침의 인간 존엄과 동일한 차원에서의 권리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다. 재산권이나 개발권 등은 절대적일 수 없고 절대적이지도 않다. 지구 법학에 따르면 인간은 지구 공동체의 근본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규율하는 원칙을 만들 때에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 재산권과 소유관념을 현재의 절대적 위치에서 끌어내려 지구 생태주의 관점과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물론 재산권 중에서도 지역 공동체가 토지와 산림을 함께 소유하고 보존하는 방식의 재산권은 사회 생태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인간이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면 흔히 나오는 질문이 있다. 인간이 동식물을 음식으로 섭취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해치는 것이 아닐까? 인간이 동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자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말해 인간과 동식물과 자연은 모두 존재의 상호 의존적 그물망에 포함된 존재들이다. 따라서 이 그물망 내의 모든 존재들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가 서로를 먹이로 활용한다. 생물 A가 생물 B를 먹는 것은 존재의 상호 의존적 그물망 내에서 일어나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생명은 생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자연 자원이 잡아막혀서 다른 형태의 자연적 요소로 전환되는 것은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정당한 논리에 따라 자연 자원을 전환시키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 지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윤리성이 문제가 된다. 인간은 기술적으로 고도로 진화된 동물이어서 인간의 행위 중 어디까지가 존재의 상호 의존적 그물망 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인지 어디부터가 정당화될 수 없는 과잉 행위인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현 시대에 인간이 동물을 산업적으로 다루고 있는 방식을 존재론적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옹호하기란 불가능하다. 돈벌이 논리에 기반해서 인위적으로 마케팅되는 소위 먹거리 문화의 베일 뒤에서 벌어지는 공장식 축산업, 대규모 동물 학살, 유전자 조작, 생명의 경제적 조직화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비윤리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던 것의 여보로 신종 간염병이 돌고 그러면서도 그런 행위를 끊지 못하는 학습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자연을 도구적 가치로 다루는 입장, 그리고 자연을 본질적 가치로 존중하는 입장 사이의 갈등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어쩌면 영원히 해결되기 어려운 숙제일지도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경제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자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통제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동식물과 자연의 착취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조건을 제거하기 위한 거시적 조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존재의 상호 의존적 그물망에 좀 더 부합하는 인간활동과 경제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인간활동과 경제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호 의존적 그물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자기 제한적인 의무를 스스로 부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모순적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야 하는 것이 윤리를 추구하는 인간 중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읽을까요? 음소거 네. 혹시 저는 시간 괜찮은데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다 마무리하고 3수 읽을까요? 읽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다 읽을까요? 어떻게 네네, 다 지금, 읽어줄 것 같은데요. 그래야 또 문화 음, 디자인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다 읽어야. 이 사람 무과대장 이미 다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죠?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오늘 마저 읽어야 돼서 부담이 네. 커요, 지금.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실래요? 네. 제가 다 읽을까요, 그냥? 네, 아니면 네네. 다른 분이, 여기, 우리 비키 대장님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오, 그쵸. 진짜까지 멋있어요. 우리 낭독. 나간대요. 아, 죄송해요. 전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그러면 태은 네, 대장님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센터장 다음 거 읽을게요, 저는. 감사해요. 조심해서 잘 빠바이. 다녀오세요. 우리 이거 사진 하나 찍고 가죠. 네. 아,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잘 찍혔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네, 비키 잘 대장님. 다녀오세요. 네. 무가 대장님, 소리가 음소거. 아니, 태연 대장님이 태연 읽어주시기로 대장님. 했어요. 네, 태연 대장님. 네. 괜찮으세요? 태연 대장님 괜찮으세요? 네. 조금 긴장. 211페이지. 자연의 권리를 필요한 이유.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인류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인간의 권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기본적인 인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기억해야 한다. 자연의 권리를 파괴하는 세력은 자연의 권리를 옹호하는 인간도 억압하기 때문이다. 인권이 사라지면 시민으로서 자연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기도 어렵고 자연을 대리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도 없으며 자연을 짓밟는 자들에 맞서 싸울 수도 없다. 한국에서 환경운동가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사건이 실제로 벌어져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가정보를 파악하고 개인 비리를 수집하고 종교계 인사들이 정치적 성향을 부각시키는 공작도 벌였다. 인리와 인권은 환경운동 현장에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연결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재생에너지 하는 씨 생명권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호를 받아야 탄소 중립을 제대로 추실 것이다. 최근 기후 의 소송이 2020 지금 우리 태연 대장님의
인터넷이 문제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법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런던 정치경제대학 전 세계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이런 소송이 태연 대사님 지금 2020년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태연 대사님 네, 이게 태연 대사님 잘 읽고 계시는데 네. 중간에 인터넷 상황이 잘 안 해가지고 중간에 끊기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런데 들리는 게 그래요? 네. 압니다. 네. 그래요? 왜 그러지? 뭐 다른 분 읽을까요, 그럼? 그러면은 제 영, 생각엔 영미 대사님, 그냥 각자 읽고 각자 마무리할까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럼 좀 오늘 아쉽지만 우리 문과 뒷부분은 대장님, 네, 우리 여기 얼마 안 되니까 각자 읽고 마무리하고 우리 내일 아침 6시 반에 봬요. 네. 네, 내일도 그러면 5시엔 뵙고 6시 반에는 정기 모임 그리고 네네, 독서 저희 모임. 5인 5색 공지는 오늘 또 나갈게요. 이제 네, 8월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해피 프라이데이. 오늘 금요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해피 프라이데이. 우리 그린거 되죠.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굿밤. 내일 내일 봬요. 봬요.